1년에 택배를 이용하는 횟수가요. 데이터를 보니까 2000년에는 2건이었대요. 근데 2023년에는 100건이랍니다. 100건. 그래서 저는 의식주 택배라고 생각해요. 그런 데이터까지도 다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궁금해요. 네, 뭐 럭키 온에 추첨해서 안 되셨어요. 재응모가 가능합니다. 되실 때까지. 네, 안녕하세요. 저 트렌드 이렇게 보면서 비즈니스의 또 이면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되게 재밌는 시간인데요. 오늘 사실 택배 쪽 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정말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을 모시고 이 택배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360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CJ 대한통운 온의 혁신성장팀의 이유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한다혜입니다. 두 분도 택배 많이 쓰시나요? 택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일주일에 뭐 한 3-4건 정도씩은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택배 브랜드를 보고 아 이거는 조금 시키지 말아야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무조건 어려워서. 오늘만 하는데. 저도. 네, 그렇죠. 사장님한테 일단 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떤 거 많이 쓰세요? 저는 일단 오프라인 쇼핑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다 온라인으로 해서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주 택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의식주에다가 하나 더 붙이시는 네네네. 거구나. 우리나라 국민 1인당에 1년에 택배를 이용하는 횟수가요. 데이터를 보니까 2000년에는 2건이었대요. 근데 2023년에는 100건이랍니다. 100건. 그러니까 이게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쓰는 거잖아요. 그쵸. 100번이면. 그 평균이니까. 근데 그걸 올라간 그 레버가 식료품이 되게 음식 쪽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CJ 대한통운에 그 택배 카테고리 중에서 뭐가 좀 특이한 게 있나요? 가장 많은 거는 일단 식료품 쪽이 네.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이 의류로 나왔고 네. 그 다음이 좀 직구 상품의 비율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거를 또 픽업하기 위해서 또 대형마트를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이거 경계가 조금 빅블러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박사님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커머스 열풍에 따라서 대형마트도 이제는 이커머스로 함께 맞붙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O4 전략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대형마트에서도 매장 픽업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쓱닷컴 같은 경우는 앱에 주문이 들어오면 이마트 오프라인 점포에서 바로 이제 제품이랑 포장이랑 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마트이다 보니 이런 신선식품에 특히 또 특화되어 있고 도심 곳곳에 지점이 많아서 이런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또 한번 사보는 C-커머스 상품들 그쵸. 있잖아요. 네. 사보셨어요, 박사님? 저는 좋아합니다. 한 1년 전쯤에 한창 알리에서 이제 광고를 많이 할 때 스마트폰 케이블이라던가 이런 네. 거 제가 지급한 돈은 990원인데 네. 실제로 택배 판가를 보면 그거보다 높고 아, 이건 내가 사면 회사가 돈을 버는구나. 그러면은 그거는 온해로 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시커머스 이제 뭐 알리, 테무, 쉬인 이렇게 세 군데 다 저희 CJ 대한통운이 운영을 하고 있고 비율 자체는 이제 알리 같은 경우가 70% 이상이 저희가 중개를 하고 테무가 한 절반 정도 대부분의 상품 어쨌든 저희 대한통운 온해로 해서 중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그 커머스 비중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미국하고 일본보다도 높대요. 그러니까 네네네. 오프라인 대 온라인의 매출 비중으로 보면 이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는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DNA가 배달의 민족, 배송의 민족.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고 인프라가 빠르게 급속도로 성장을 한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토가 작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파트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배송을 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배송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측면에서 물류 인프라가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1인 가구가 많이 좀 증가를 했지 증가하고 않습니까?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1인 가구는 가격보다도 집에 가만히 있어도 뭔가 다 해주는 이런 편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커머스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성장세가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물량이 제일 많이 받아보는 날이 뭐 이런 것들 데이터로 다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언제 좀 물동량이 제일 많나요?
월요일 날 저희가 중개하는 물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 날 네. 이제 다 구매자들이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게 화요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중에 가장 배송 물량이 많은 날은 화요일. 지역은 어디가 좀 제일 많나요? 제가 이번에 한번 데이터를 한번 2024년 기준으로 24년. 배송지 기준으로 한번 자, 드디어 데이터를 한번 두구두구. 수출해봤습니다. 3등부터 말씀드리면 네. 경기도 화성시가 화성시. 화성시 차지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위. 2등은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또 경기도 네. 용인. 신도시가 생겼다던가 아니면은 뭐 젊은 층에 많이 살고 이런 아파트 단지가 많고 한 곳들이 좀 힌트네요. 네. 맞춰보시죠. 1위. 아, 그거 제가 박사님한테 드리고 있었는데. 자, 1위. 1등은 경기도 수원시가 차지를 했고요. 그래서 왜 수원이 높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 더 데이터를 안쪽으로 들어가 봤더니 광교를 아. 중심으로 좀 배송 물량이 굉장히 높은 거로 광교. 건수는 뭐 수원시 같은 경우가 연간으로 한 3,700만 건 정도 연간 3,700만 건. 네네 1, 2, 3등을 보면 다 3천만 건 넘게 네. 배송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요새 제품 같은 거 보면은 그 위에 뭐 이거는 니트다. 그런 데이터까지도 다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궁금해요. 상의 중에 이제 티셔츠 네. 어떤 색상이 좀 많이 팔릴 것 아, 같아요? 그것도 보이세요? 와. 색깔도 볼수 이제 있어요? 네 이제 아. 티셔츠인데 옆에 분류가 가로치고 뭐 아. 파란색 뭐 이렇게 네네. 표시가 돼 있죠. 흰색이 제일 많이 그러게. 사지 않을까? 왠지. 제 옷장에는 검정색이 많아요. 제 옷장에. 지금 한번 싹 여기 아, 되게 많은 여기, 분들이 계신데 여기 다 한번 싹 검정- 둘러보시면 다 어떤 색깔이 검정색이- 많은지 한번 박사님까지 검정색. 다 검정색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데이터로 봤을 때 검정색이 제일 많고 아. 하얀색 그다음에 베이지색 순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CJ 대한통운 온해 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요. 택배 사업자로서 정말 1위로 포지셔닝 하실 수 있게 되는지 그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제 택배 좀 프로세스를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난 옆집으로 물건을 보낼 건데 내 거 왜 대전에 가 있어? 그쵸. 내 거 왜 옥천에 가 있어? 맞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 구조상 효율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허브 앤 스포크라는 방식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전국에 있는 물건이 가운데로 모여요. 네. 그 다음에 가운데서 이제 각 배송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다시 펼쳐줍니다.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이런 사업 구조로 가야 저희도 효율성이 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당연히 옆집에 바로 갖다 주는 게 그거 하나만 보면은 비용이 낮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국을 저희는 커버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을 해야 효율도 나고 뭐 물건 받으시는 분들도 더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재는 투자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자동화 설비를 설치를 하고 자동화를 통해서 좀 중개 효율을 많이 높인 상태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옥천 허브는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CJ 대한통운만의 어떤 기술적인 엣지 같은 데가 또 있나요? CJ 대한통운 운해 사업에 좀 그런 딱 엣지 있는 터미널은 메가허브 본지함이 될 것 같고요. 예. 뭐 간단하게 자랑을 하자면 이제 규모적으로는 이제 아시아에서 탑 네. 1등이고요. 네. 그리고 세계에서 3등. 축구장 40개 정도 사이즈의 와, 터미널을 진짜 갖고 크다. 있고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중개적인 효율 측면에서는 그 거기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기서 그럼 수도권 물량을 핸들링하면서 네. 하루에 어느 정도? 월요일 중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네네네. 약 200만 개 정도의 200만 개. 물량을 처리를 하고 있고 간선 차량, 트럭 네네네. 수량을 말씀드리면 1,600대 정도가 1600 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그다음에 물류센터 물량 이렇게 좀 매크로한 숫자를 보고 있는데 되게 세밀한 사용자 경험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매일 그러니까 휴일 없이 배송을 시작하시는 매일 온의 서비스를 하신 거잖아요. 이제 메일온의 서비스의 이제 초창기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을 많이 저희가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이제 G마켓, 스타컴 마켓컬리, S24, 교보문고 이런 것들이 저희 서비스에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큰 업체들은 이런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다 따라가고 있는데 좀 특이한 고객사가 하나 있었어요. 대표님이 일요일날 배송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택배가 오네 하면서 우리도 이거를 도입을 하자라고 해서 들어온 고객사가 있고 사실 시장 반응은 긍정적으로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 숏폼이라든지 여러 트렌드들이 있잖아요. 네. 그 페이션스 레벨이 낮아지는 여러 가지 트렌드 중에
CJ 대한통운이 그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상황인데 박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까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더 빨리 이런 느낌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쇼핑에서도 그 쇼폼 콘텐츠에서 이제 바로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네. 쇼폼 주문 건수 자체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쇼핑이라고 쇼폼 쇼핑의 아. 합성어인데 네. 이 쇼핑 자체가 네, 네. 빠르게 하는 거잖아요, 쇼핑을. 네. 근데 배송도 빠르게 받고 싶은 거죠. 그런 식의 트렌드가 점점 더 가속화가 되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CJ 대한통운이 엄청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유튜브 커머스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또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메일온의 배송의 효과가 굉장히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택배 기사님들을 CJ 대한통운에서는 어떻게 부르죠? 저희는 SM 분들. SM? 네. 네, 서비스 뭐예요? 마스터라고 해서 아, 이제 서비스 SM 분들이라고 마스터.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CJ 대한통운이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이 비즈니스를 전개하실 것 같아요. SM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신지도 그냥 궁금합니다. 7일 배송 모델을 도입을 하면서 네.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실제로 배송을 해주는 우리 SM 분들의 그런 근무라던가 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6일 근무하시던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6일 근무하시던 거를 5일로 단축을 하고 수입은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대신 조를 편성해서 그 안에서 로테이션 오면서 주 7일 동안 배송을 진행하시게 되는 그런 모델로 저희가 구축을 해 나가고 일부 예외적인 지역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다 같은 형태의 주 5일 근무를 하기 위해서 맞춰 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택배 기사분들, SM분들이 개인 사업자분들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뭐 출산 휴가라든가 경조 휴가, 특별 휴무 등 이런 걸 통해서 좀 복지를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후에 택배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어떤 변화들이 어떤 것들이 좀 기대되시는지. 우선 최근에 이제 이미 시작되고 있는 변화부터 좀 살펴보면요. 네이버 지금 배송 같이 이렇게 주문 1시간 내에 이제 배송해주는 사실상 배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배송 퀵커머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세분화된 서비스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오전에 가져다 주세요. 아, 완전 온디맨드? 오후에 가져다 주세요. 새벽에 가져다 주세요. 다 지금도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들이긴 하지만 예.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뭔가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뭐 플랫폼이나 뭐 판매자들이 다 그런 서비스를 런칭할 것 같고 네. 이제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또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시장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CJ 대한통운은 테크놀로지적으로 좀 재밌는 시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금 이제 친환경 ESG에 맞춰서 수소 트럭을 활용한 네, 네. 운송이라던가 자율주행 예, 예. 차량을 활용해서 이제 운송을 한다던가 아,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배송 측면에서는 로봇계를 활용한 네. 배송에 대해서 좀 어. 테스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확산되려면 아직 먼 미래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가 되게 그냥 피지컬한 도로를 그 국가의 어떤 핏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산업의 전반을 바라보기는 했는데 되게 중요한 핏줄인 것 같아요, 이게. 대동맥이다, 혈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단어 듣고 저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세혈관까지 쫙 펼쳐서 닿지 않는 곳까지 모두 서비스를 해드려야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이런 사업이 단순하게 이게 배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상과 경제 흐름에도 그렇죠. 되게 이바지하고 있다라고 좀 그럼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이 위탁한 물건은 저희는 이제 모토가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다 서비스를 해드리겠다라는 걸로 가고 있어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셀러와 배송받는 소비자 두 분들의 모든 니즈를 극대화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포인트가 아까 말씀하시는데 계속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그냥 고객이나 소비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객이나 소비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국민적인 기업인 맞네.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 산업이 그냥 단순한 산업이 아니고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다. 박사님 요새 물류 엄청 딥하게 공부하시고 계시다고. 네. 공급망.
차원에서 이런 물류가 굉장히 또 중요한 변수로 또 등장하고 있어서 저희가 물류 스터디를 좀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 주제로 네. 저희 이제 메이론의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신 다음에 네네. 2026년도 트렌드 코리아는 한번 네. CJ 대한통운의 좀 뉴 모델 이런 걸 좀 담아보실 계획은 있으신지? 지금 욕망의 지금 눈이 약간 그 청탁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제가 데이터나 이런 건 다 도움 드릴 수 있고. 네. 메이론에는 근데 그만큼 정말 괄목할 만한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저도 그래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와, 파이팅.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벤트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제 뭐 럭키 온에 일요일 날 배송받는 상품에 대해서 저희 CJ 대한통운 사이트 들어가서 응모를 해서 네. 당첨이 되면은 이제 100만 원 상당의 CJ 상품권을 드리는 와, 행사를 대박.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대표님이 이번 주 일요일 날 받았어요. 돌아오는 일요일 날 받으셨어요. 네. 그 운송장 번호로 응모를 하신 다음에 네. 추첨해서 안 되셨어요. 그러면 4회차에 다시 그 운송장 번호로 재응모가 가능합니다. 아 정말요? 네. 오. 되실 때까지